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광입니다. 이 시간에는 남은 실상사의 부도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실상사에도 몇 기의 부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먼저 정각대사 응료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그 정각대사 응료탑인데요. 이 보물 제38호로 지정되어 있고 통일신라시대 때 조성되었습니다. 높이는 3m이고 재질은 화강암입니다. 이 정각대사는 바로 실상사의 계산조이신 홍척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척국사의 사리탑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팔각 원당을 기본형으로 삼고 있고요. 팔각의 지대석 위에 하대석 3단이 팔각으로 놓여 있습니다. 하단에는 구름과 용 문양 조각과 사자 조각이 있습니다. 이제 구름과 용 따로 제가 설명드립니다만 이것은 이제 합쳐서 운용문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상단의 조각은 마멜이 되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중대석에는 강면에 안상이 있을 뿐이고, 또 상대석은 연화문 조각이 3단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탑신의 계임석은 모서리에 구슬을 3개 포개놓은 듯한 그런 기둥 모양을 삼았고, 그 다음에 탑신에는 문짝형과 사천왕 입상이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옥계석에는 추녀밑이 위로 치솟아 올랐고, 석갈에 기와골은 보이지만은 귀마루 끝의 귓꽃은 볼 수 없습니다. 상륜부는 꽃무늬가 조각된 보륜 2개를 얹고 위에 보주를 얹어 놓은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각 기법은 다양한 편이지만은 웅장한 멋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9세기 후반의 수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남원의 수철화상 능가 보월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33호로 지정되어 있는 탑입니다. 통일신라시대 역시 조성되었고 높이는 3m, 재질은 역시 화강암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탑이라든지 부도 같은 경우는 화강암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화강암이 흔하기 때문에, 또 재질도 좋기 때문에 화강암으로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이 수철 화상은 실상사의 제2대조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수철 화상의 사리탑인데요. 신라 말기 고성이십니다. 진성요한 7년에 893년에 입적을 하신 것으로 추정되고, 사리탑 건립도 이 시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도는 팔각 원당형이고 팔각 지대석 위에 하대석이 놓이고 구름, 용 문양하고 사자가 조각되어 있습니다만은 마멜이 심합니다. 중대석에는 문양이 없고 상대석에는 3단 연꽃이 3중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탑신에는 문짝형하고 신장상이 조각되었고요. 옥계석은 팔각의 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추녀가 넓게 뻗친 형태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같은 실상사에 있는 정각대사 응료탑을 따르지 않고 앞 시간에서 살펴봤던 염거화상탑을 연상을 시킵니다. 운건한 힘을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경 봉암사 쪽을 가보도록 하죠. 봉암사의 지정대사 적조탑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137호로 되어 있고 역시 통일신라시대 때 조성된 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지정대사 적조탑인데요. 높이는 3.4
0.41m가 됩니다. 팔각 원당을 하고 있는 부도로서 탑 전면에 걸친 조각 기법이 대단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조화롭고 또 통일적인 그런 멋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사각형 지대석 위에 하대, 중대, 상대를 놓았습니다. 이 하대석은 2단인데 하단에는 각면 안상 안에 사자를 양각을 했고요. 그 위에 두툼한 갑석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윗면에는 구름 문양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다시 갑석을 얹었고 중대석을 받쳤습니다. 중대석 각면에는 안상을 조각하고 탁상 연화자 위에 사리함을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개, 보주, 영락으로 장식을 했으며 나머지 칠면에는 연잎 위에 무릎을 꿇고 공양을 올리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양상이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조각 수법이 대단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상대석은 16장의 악년이 활짝 핀 위에 3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재 가구형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위에 다시 32장의 복련자를 두어서 연꽃이 밑으로 핀 그런 복련자를 두어서 탑신을 바치고 있습니다. 탑신에는 모서리 기둥이 있고요. 각면에는 좌물쇠와 문고리까지 조각한 문모양, 그리고 사천왕상, 보살, 입상 등이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옥계석은 넓고 큰데 그 아래 곡선이 아름다운 받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석가래는 각이진 형태로서 이중 구조이고 또 추녀 형태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윗면에는 귀약골이 보이지를 않고 귀마로만 굵직하게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끝에는 귀꽃이 있습니다. 이 상륜부는 연화자 위에 노반, 앙화, 복발, 보주가 얹혀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 장흥 보림사 동쪽에 있는 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보물제 155호로 지정되어 있는 부도인데 통일신라 시대 때 조성을 했고 높이는 3.6m이고 재질은 화강암입니다. 이 보림사 동쪽 숲속에 있는 이 부도는 어떤 고성의 어느 분의 부도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조형 수법 또 조각 양식으로 봐서 신라 말기에 가까운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팔각의 원당형을 따르고 있고요. 지대석은 팔각으로 매우 넓습니다. 그 위에 하대석은 방구형에 가깝고 연꽃 문양 등이 있습니다. 중대석은 가늘고 낮은 기둥형이고요. 장식은 없고 또 상대석 쪽에는 방구형에 가까운데 역시 연꽃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탑신은 팔각 기둥식이고 문짝 형태가 있는데 그 좌물쇠까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옥계석은 귀마루하고 귀꽃이 있을 뿐이고 상륜부는 대마디형 돌 위에 보개가 있고 그 위에 보륜, 보주가 얹혀 있는 형태입니다. 이 부도의 조각 기법은 상당히 세련되었지만 그러나 입체감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조형에 있어서도 폭하고 높이의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그 높이 쪽에 좀 치우쳐 가지고 이게 이제 폭이 좁고 높으면 불안해 보이지 뭐든지. 그래서 이 부도도 다소 불안해 보이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구조 전체는 상당히 정돈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특히 이제 상륜부가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어서 역시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는 부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157호로 지정되어 있는 통일 신라시대 때 조성된 부도입니다. 높이는 4.1m, 황암 재질입니다. 바로 신라 말기의 고성 보조선사. 이제 보조선사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불일보조국사, 고려 때의 불일보조국사를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최징화상입니다. 이 보조국사는. 그래서 최징화상은 804년에서 880년 사이에 사셨던 분인데요. 염거화상 밑에서 선 공부를 했고 입당구법, 당나라에 가서 법을 구하여 선지식을 두루 참방했습니다. 그리고 840년에 귀국을 해서 왕의 그 요청으로 경주에서 좀 머물다가 보림사로 옮겨서 절을 중수했고 흥강왕 6년 880년에 입적을 하신 고성이십니다. 이 보조선사 탑비가 884년에 세워진 걸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탑비와 동시에 아마 부도도 세워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도는 역시 팔각 원당행 부도이고요. 팔각 지대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대석 윗단에는 그 사자가 양각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입체적인 구름 조각이 둥근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중대석은 팔각으로 아래 위에 그 띠를 돌리고 배가 약간 부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면에는 사각에 가까운 특이한 양식의 안상이 이중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도입니다. 상대석 쪽을 살펴보면은 8장의 연꽃잎 조각이 있고 그 꽃잎 안에 다시 특이한 꽃 모양을 조각을 해두었습니다. 그 탑신 역시 팔각인데 모서리 기둥이 모각이 되어 있고 문짝형과 신장 입상이 강면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옥계석은 보면 투박하게 느껴지고요. 전체적 조각 기법과 조화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옥계 부분은 후대에 보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륜부는 그 복발 위에 보륜하고 보주가 있을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돈된 편이긴 하지만은 지대석 위에 이중 하대석이 색다르고요. 또 탑신은 상대석에 비해서 너무 커 보이고 옥계석이 전체적인 조화를 깨뜨리고 있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부도입니다. 그 다음 그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 조륜청정탑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도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273호로 되어 있는데 저렇게 높은 대지 위에 따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조성되었고요. 높이가 3.1m입니다. 이 부도는 그 신라 구산선문 중에 독리산문이라고 제가 아주 상당히 이제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구산선문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독리산문을 여신 그 계산조가 되시겠죠. 적인선사 해철화상의 부도입니다. 785년에서 861년 사이에 사셨던 스님이십니다. 이 해철화상은 부석사에서 3년간 화엄경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는 814년에 당나라에 들어가서 지장대사의 시민을 받습니다. 법을 전해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839년 귀국해서 독리산문을 열게 된 큰 스님이십니다. 부도는 보면 팔각 원당형이고 사각의 지대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팔각으로 되어 있는 부도입니다. 그 사각 2단 지대석으로 되어 있고 지대석은 그 다음에 팔각의 하대석 받침돌이 놓였고 강면에는 두 자씩의 안상이 조각되었습니다. 하대석은 위가 좀 높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강면에는 방향과 형태를 달리하는 사자 일구씩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오게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석에는 사실적인 연화가 3중으로 조각이 되어 있고 그 위에 탑신 받침을 두었는데요.
안상이 조각되었고 부연이 있는 갑석형 몰딩이 있습니다. 탑시는 낮은 편이지만은 대단히 온화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고 문짝 조각이 모각이 되어 있습니다. 어깨는 넓고 목조 기법을 사용했는데 귀압골이나 수막새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륜부는 앙화, 복발, 보륜, 보주 등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부도입니다. 이 부도는 그 기품에 있어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